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요, 노후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100만 원으로 우리의 노후 생활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월 100만 원 가지고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요, 100만 원은 푼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에 산다면요, 아파트 관리비가 여름철에 뭐 예를 들어서 40만 원 나오던 것이 겨울철에는요, 난방비 때문에 7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통신비라고 하는 핸드폰비나 아니면 뭐 그 인터넷비 이런 거 다 감안하면요. 그것만 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노후 생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쓴다면 100만 원은 정말로 푼돈이 아니라 큰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번 제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쪽박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월 60만 원인데요. 방세, 월세로 2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35만 원밖에 남지 않죠. 그런데 식비하고 기타 생활비로 20만 원을 정말로 쪼갰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활하는가 봤더니요. 1,500원짜리 김밥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통신비 등으로 약 15만 원 정도를 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득하고 지출이 딱 맞게 되죠. 60만 원 가지고도 이 사람은 생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수한 상황입니다만은요. 정말로 최소 생활비, 그다음에 절정 기능, 생명 유지 기능만 온 시켜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라고 해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파악한 게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로 개인은 124만 원, 부부는 19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적정 노후 생활비는요. 개인은 178만 원, 부부는 27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균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도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100만 원 가지고도 노후 생활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대도시라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적정 노후 생활비 필요하고 최소 노후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면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확실하게 노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2023년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자료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약 60%가 기대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되고 있고요. 예금 적금의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직영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뭐 사학연금 아니면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인데 이것은 살만합니다. 그것이 8.1%고요. 사적연금, 연금보험에 아직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로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5, 6% 정도가 의존하고 있고요. 부동산 운영이라든가 퇴직급여, 주택연금까지도 황당합니다만은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적연금, 연금보험이라든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데요.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잘못된 판단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키고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보험이라든가 주택연금은요, 절대로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든가 효율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의존도를요, 59%가 아니라요, 60%, 70%, 80%, 9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 가입 강화하더라도요, 노후생활비는 충분하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적정 노후생활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30.3%는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고 나중에 좀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의존할 수도 있다. 이런 의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절대로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생활비 마련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고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3%에서 7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부부가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고 하니까 건전한 생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녀나 친척의 지원에 대해서는요, 점차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초연금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의 그런 무상 지원, 공짜 지원을 또 의존하는 경우도 10%대 초반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60세에서 64세인 사람들은요, 거의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이 92%나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40%, 그 다음에 자녀 친척한테 의존하는 것이 32%, 그리고 정부로부터, 사회로부터 공짜 지원받는 것이 27%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준비하는 것은 극히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부의 준비보다는 자녀 및 국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나 60대, 70대까지는 자기가 자기 노후 준비를 하는데요.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의식의 전환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후를 보내는 방법들을 그러면요. 노후 생활비가 있다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취미 활동, 관광 활동, 소득 창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76.2%, 여자 71.2%는요. 취미 활동이나 여행 관광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 편하게 쉬면서 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돈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70% 내외가 되지만 향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78%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혼자 사는 부부가 사는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랑 자식이 떨어져 사는 그런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와의 비동거율이 높아지면 부부가 노후 생활비를 전적으로 자신들이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재정 악화 시 줄일 항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외식비를 줄인다, 식료품비를 줄인다, 의료비를 줄인다, 문화 여가비를 줄인다, 그 다음에 연료비를 줄인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요, 놀랍게도 외식비를 줄인다가 거의 절반 이상이고요. 식료품비를 줄인다도 46%. 그 다음에 연료비라고 해서 자동차를 줄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처분한다든가,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연료비도 38%고요. 의료비가 33.7%, 문화여가비 24.6%, 경조사비도 16.4%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된다면 100만 원 가지고도 정말로 어렵지만 살아갈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한테만 물어봤습니다. 하위 70%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것이거든요. 2023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노후 생활비 어느 정도로 볼까요? 최소 생활비를요, 개인은 89만 원 정도로 봅니다. 엄청나게 작죠. 부부는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적정 노후 생활비도요, 개인은 132만 원, 부부는 21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 하위층이다 보니까요, 생활 규모가 작으니까 혼자 살 때 89만 원이면 되고 부부가 살아도 150만 원까지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 항목을 그러다 보니까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항목에 체크하셔갖고 여러분이 생활비를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식료품,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 지출하고요. 오락문화, 의료, 신발,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기타 등등. 여기에는 뭐 경조사비가 빠졌는데 경조사비도 과감하게, 그 다음에 회비, 취미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비용들, 물건 사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줄이게 된다면요, 엄청나게 슬림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득이 적다면은 과감하게 줄일 건 반드시 최대로 줄여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비, 경조사비는 무조건 거의 내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최소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이요, 2027년도부터 2인이 1인당 4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부부 감액으로 64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150만 원에서 64만 원 뺀다면은 그 86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43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런 노후 준비는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엄청난 혜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절세도 수억 내지 수십억, 그 다음에 자산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서 낭비하는 돈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억 내지 수십억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을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월액 100만 원 기준으로 임의 가입인 경우에는 9만 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년만 내더라도 40만 원 받을 수 있고 부부는 8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30년 납입한다면 60만 원, 부부는 120만 원. 그다음에 40년만 납입한다면 부부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기초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기초연금이 정말로 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가입이 아니라면요. 50%도 지원받으니까 이것보다 더 적게 내면서도 그 1인당 43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고 무조건 그렇게 노후 준비를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국민연금만큼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젊어서부터 건강을 좀 유지한다면 담배, 술을 절제하고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요. 등산 등을 해갖고 무릎 나가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요. 60대 이후에도 근로를 통해서 노후 생활이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들의 노인들 만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 돈을 버는 사람이 12%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36%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이상 노인들이 현재도 근로를 하고 있고 점점 그 숫자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후에도 7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후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활동이나 여러 가지 소득 창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택배 등 노인성 근로를 할 수가 있고 공공치료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요. 60대, 70대더라도요. 지금 식당 일을 하더라도 월 200, 300만 원은 충분히 수령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이고 식당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이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리나 요리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 정도도 받는 사람들 봤습니다. 70대 분요. 그렇다면 이분은 진짜 노후 준비 안 해도 매월 노후 생활비 충분하게 적정 노후 생활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후 생활비를 당장 쓸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더 나이가 들어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근로 생활 못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노후 준비는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 65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소득 창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소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입니다. 물론 적정 노후생활비 마련도 가능하죠. 부부가 300만 원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38만 원, 50% 지원 시에는 19만 원만 40년만 내면요. 직금 가입해도 현재 가치로 3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에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요. 38만 원이 아니라 380만 원 아니면 정말로 1000만 원 이상 내더라도 못 그렇게 준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노후 생활비 조달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은요, 매달 10만 원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해서요.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을 막고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저축보험, 어린이 저축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기타 등등 많습니다. ELS.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산 배치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후생활비 월 100만 원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전혀 준비 안 됐다면 100만 원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현명한
그 소비 지출을 줄이는 전략하는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단 어떻습니까? 1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최소 노후 생활비 200, 300, 적정 노후 생활비 200, 300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전에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 국민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